첫 번째로 전유동 낚시의 실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전유동 낚시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전부는 전유동 낚시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의문점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유동 낚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에 채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원구슬과 맨사 매듭을 장치를 합니다. 채비를 던져 놓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에 맞춰서 채비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입질을 기다리는 체제를 우리 반유동 낚시라고 그러는데 전유동 낚시는 이 체제와 달라요. 맨사 매듭과 반원구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퍼리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자신이 마음대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는 전유동 낚시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타이틀,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의 예어 응용. 채비 내림에 있어서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좀 모르겠습니다. 지의 부르기에 맞춰서 수중지의 무게도 따라가는 거죠. 주봉돌이라 그러죠. 수중지는 반유동 낚시에서는 주봉돌이에요. 봉돌. 물에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안착되면 주봉돌이 먼저 수중지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 목줄에 딸린 미끼라든지 뒤따라서 이렇게 침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봉돌이 정렬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 목줄이 이렇게 내린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반유동 낚시의 기본적인 채비 내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미끼에 움직이면 주봉돌이 정렬된 다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위, 이 범위가 사실상 미끼가 내리는 에리아라는 거죠. 반유동 낚시에서 이 채비 내림 에리아, 채비 내림의 에리아가 정확하게 미끼가 내리는 에리아라고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림의 에리아는 목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목줄이 길면 범위가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줄이 길면 에리아가 굉장히 커져요. 목줄이 짧으면 이렇게 반경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반유동 낚시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반경이 중요하냐고요? 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줄이 봉돌을 따라 내려와서 내리기 시작하는 그 범위가 물고기의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전유동 낚시는 어떻냐 하게 되면요, 전유동 낚시는 반유동 낚시처럼 주봉돌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없냐 그러면요, 매듭이 없기 때문에 주봉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봉돌을 가지면 바로 바닥 걸림이 마구마구 발생됩니다. 조금만 던져놓고 이를 밑밥하면 주고 나면 바닥 걸림이 발생되고 해서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가급적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뽕돌을 작게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주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 걸림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채비를 가볍게 사용하자라는 것이 전유동 낚시의 원칙론이라고 본다 그러면, 반유동 낚시와 달리 미끼가 물고기를 유혹하는 에리아, 범위, 그러니까 미끼가 내리는 범위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착수되어서 착수된 채비가 이 미끼죠. 이렇게 목줄이 착수된 채비가 내리면서 내리는 과정이 이 전체가 물고기가 미끼를 탐색할 수 있는 범위, 에리아라는 거죠. 어떤 게 큽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유동 낚시의 맥은 채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끼를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유동 낚시는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까지 채비를 내린 다음에 미끼가 천천히 내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의 치활동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이지만 전유동 낚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수면부터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까지 범위를 가지고 미끼가 내리면서 물고기의 물음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거죠.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정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까지 미끼를 내려줄 수 없다라는 난이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원리는 다 아는데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쉽게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채비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미끼를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쉽게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난이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유낚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만 쉽게 풀어준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저부력 전유낚시를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장 큰 문제를 안게 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를 갖춘 반유동 낚시와 전유동 낚시, 이 체제를 이해하신다 그러면요, 다음으로는 전유동 낚시와 채비 운영체제라는 것을 돌입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의 본격적인 이론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 이 운영체제 방법 있죠. 방법 이렇게 타이틀을 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요, 물고기를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대상 어종을 자신이 낚을 수 있는 곳으로 불러 모은다. 물고기 유인 체제. 물론 가상 게임입니다. 가상. 어디까지나 가상 게임입니다. 가상이라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자신이 실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상이라 그럽니다. 제가 저번 강의실에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의 습성, 자기가 낚고자 하는 대상어종, 감성돔이면 감성돔, 뱅에돔이면 뱅에돔, 그리고 참돔이면 참돔, 심지어 부시리까지 이런 자기가 원하는 낚고자 하는 대상어종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어종의 습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습성부터 알아야만이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논일 수 있는 지형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은 내가 낚고자 하는 대상어가 좋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자기가 낚고자 하는 대상어종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상 게임이니까 물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대상어종을 건져낸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드는 것과 내가 어떻게 전개해서 내 채비를 전개해서 물고기를 낚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그 가상게임을 하는 것과는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물고기를 어떻게 불러내야 되겠다. 어떻게 불러내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낚시 방법에서 나오는데
일단 제가 항상 저번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낚시는 포인트 선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1번 포인트가 선정돼야 돼요. 내가 자신이 저곳에서 내가 낚시를 해야 되겠다, 내지는 저곳에 내가 원하는 대상어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포인트가 선정됩니다. 포인트 지형적 조건이 어떻든 간에 포인트가 선정돼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포인트가 선정되면 그곳에 있는 대상어종, 자기가 낚고자 하는 물고기를 어떤 방법으로 낚아야 될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저곳에 분명히 감성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조건이 딱 감성돔이 이렇게 생겼다, 딱 무조건 있다, 뭐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생각해서는 저곳에 감성돔이 있다. 그러면 저 감성돔을 어떻게 낚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곳에 감성돔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하게 채비 던졌다 그 감성돔이 무나요? 물론 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물고기를 어떻게 낚을 것이다 라는 낚시 방법이 구성되어야 돼요. 낚시 방법. 낚시 방법 구성. 이 낚시 방법이 구성되면 이 낚시 방법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물고기를 불러낼 것이다. 앞으로 불러낼 것이다. 뒤로 불러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중여가 있다면 수중여 앞쪽에서 낚아야 될 것이다. 뒤쪽에서 낚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포괄적인 방법에서 내가 불러내는 체제에 맞춘 채비가 만들어져서 불러내는 방법도 밑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는 거죠. 밑밥으로 유인하게 되고 그 밑밥에 따라 놓은 물고기가 내 미끼에 걸려드는 이런 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결코 낚시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 낚시도 마찬가지고 전유동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유동 낚시라서 꼭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반려동 낚시도 똑같은 이런 체제를 갖추고 낚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 유인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선정되고 포인트에 있는 저곳에 감성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둔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내 미끼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치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주워 먹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물고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어도 물고기는 치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요, 물고기 입 앞에 미끼를 갖다 놔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한번 이렇게 치활동을 막 하게 되면요, 항문으로 먹거리가 삐져 나올 정도로 먹습니다. 물고기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게 만들려고 그러면 밑밥이라는 매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일제낚시 같은 경우는 밑밥이 없으면 낚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밑밥이 없을 때는 정말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포인트라는 것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가장 우선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덫을 낚싯대를 들어오고 물고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물고기가 자신의 미끼를 물어주기를, 그런 기다리는 체제였는데, 지나가더라도 그 지나가는 물고기가 미끼를 먹지 않으면 그날은 깡치는 거죠. 그런 체제를 갖췄는데, 요즘은 밑밥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포인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지낚시를 함에 있어서 굳이 명포인트를 찾아갈 이유는 없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밑밥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밑밥으로 하여금 물고기를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것을 큰 숙제로 두지 않으면 전유동 낚시가 되지 않아요. 밑밥은 곧
내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미끼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밑밥 묵늉술이 가장 전유동낚시에는 어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밑밥 묵늉술은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다 그러면 물고기는 밑밥이 내리지는 곳에 몰려든다라는 그 진리에 의해서 밑밥 묵늉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물고기를 움직일 것인가? 물론 가상 게임입니다. 가상.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묵늉술에 따라서, 묵늉 기술에 따라서 물고기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집니다. 유형층 달라진다. 밑밥 묵늉술에 따라서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진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김문수가 만들어낸 말인데 진리예요, 진리. 한 100%, 99%가 100%가 아니고 한 5만 번 % 진리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밑밥 묵늉술, 밑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김문수 씨, 또 거짓말한다. 감성돔이라는 녀석은 바닥층에 서식하는 녀석인데, 바닥층에 이렇게 서식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밑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녀석, 바닥에 있는 녀석이 올라오느냐? 참돔은 어디 바닥층에 서식하는 녀석이 아닙니까? 부시리는 어디 바닥층에 유영하는 녀석이 아닙니까? 수면까지 올라요. 수면까지. 물고기가 수면까지 올라옵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성돔이 굉장히 영리하다, 뭐 약다, 막 영리하다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어목 동과에 해당되는 감성돔 속 감성돔은요, 태고적부터 인간과 더불어 인간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서식을 해온 돔 중에 하나며 돔 중에서 가장 큰 포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성돔은 참돔처럼 큰 범위를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뱅에돔처럼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어종도 아니고, 그렇지만 덩치가 크고 돔 종류에서는 가장 인간과 가까운 연안에서 이때까지 서식을 해오는 돔입니다. 그래서 태고적부터 인간과 더불어 항상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서식을 해오다 보니까 경계심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한마디로 이 녀석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경계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참돔은 한바다에서 수면까지 올라와요. 보트피싱을 하게 되면요, 수심이 한 20m 정도 되는, 25m 되는 이런 수심층에서도 한 7, 8m만 채비만 내려서 참돔을 낚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참돔은 많이 한바다에서도 부상을 하지만 감성돔은 한바다에서는 그렇게 부상을 하지 않아요. 단 지형지물만 있으면, 자기가 일단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숨을 수 있는,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지형지물만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얼마든지 배회하면서 수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밑밥 묵늉술에 따라서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속에 수중녀가 이렇게 있다. 수중녀가 있다 그러면 이 수중녀 아래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수심이, 바닥까지 수심이 약 한 10m다 가상을 했을 때, 수중녀 높이가 6m다. 만약에 얘를 가상을 합니다. 약 6m다 하게 되면 수중녀 바닥에 은신하던 감성돔은 수중녀의 꼭대기까지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녀 꼭지에서 수면까지는 약 4m 정도가 돼요. 그러면 4m에서 감성돔을 낚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5만 번 %로 낚을 수가 있어요. 뱅에돔 낚시할 때 감성돔 많이 낚이지 않습니까? 이 지형지물이 있으면 물고기는 얼마든지 올라요. 그래서 밑밥 묵늉술에 따라서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집니다.
전유동 낚시에서 낚시 방법 구성 1번이면 이런 체제를 밑밥 웅용수를 갖추지 못하면요 전유동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전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유동 낚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전유동 낚시를 얘기하는, 나는 전유동 낚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밑밥 웅용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하고 이렇게 밑밥 웅용술에 따라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낚시의 진리입니다. 전유동 낚시의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밑밥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 하면 베이스 밑밥을 두죠. 베이스 밑밥, 바닥청 베이스 밑밥. 또는 유형 밑밥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밑밥, 버린 밑밥.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동조 밑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전유동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전유동 낚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채비를 어떻게 내리고 안 내리고 그거는 둘째 문제라니까. 채비를 아무리 잘 내려도 바닥까지 뭐 아주 좁쌀만한 봉도를 하나 채워서 수심 10m 되는 바닥층까지 채비를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요 입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유동 낚시를 좀 응용을 대입을 시켜 봅시다. 반유동 낚시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가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막 내려간다. 그럼 올리보면 미끼가 없다. 더 내지는 지가 조금 이렇게 싹 들어가다 더 이상 가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쑥 올라오는데 올리보면 미끼가 없다. 야, 이 이물감을 느껴서 그렇다. 물고기가 이 부력이 지가 여부력이 너무 많다. 물고기 유형청에 노리는 물고기 눈높이보다 미끼가 눈높이 아래에 있거나 같이 있으면 시원한 입질이 지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채비는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밑밥 웅육 체제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밑밥 웅육 체제가 맞지 않아서 또 밑밥에 따라서 물고기가 하승도가 높아서 부상이 빠르게 일어났다든지 밑밥이 다른 곳에 흘러 들어갔다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지게 되면 물고기는 밑밥 주변에 머물게 되고 물고기가 어떻게 밑밥이 내리는 곳에 물고기가 모이게 되고 밑밥 웅용수율에 따라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지는 이 진리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밑밥이 내리는 곳과 내 미끼가 있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입질이 들어온다는 거죠. 피싱 TV